안녕하세요. 내 곁에 문화예술교육 2편 전혜원입니다. 어글리밤에서 힙합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약간 다큐멘터리 영상, 우리의 고민을 담은 영상을 좀 찍고 있고 1편에서는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한 6, 7년 정도 했던 김민기 강사가 같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약간 특별 초대 손님처럼 전시 연출가라고 소개를 해야 되나요?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나요? 전시 기획을 주로 하고 있는 언그래프라고 하는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한솔님을 초대한 이유는 어글리밤이 요새 이제 음악과 어떤 전시를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는 2022년의 고민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공연보다는 전시 쪽에 많이 비중을 둘 것 같다. 그냥 공연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연의 어떤 일회적인 한계성 그런 것들이 교육과 많이 부딪힌다. 왜냐면 교육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가치 전달을 할 때 공연보다는 어떤 전시가 조금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뭐 결과 발표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겼을 때 공연보다는 어떤 전시가 좋고 그 전시를 위해서 우리는 또 음원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 주변에서 전시 연출로 이름이 나신 정한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악으로 전시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는 음악 자체가 이제 공연으로만 전달이 주로 되고 아니면 배경음악으로 소비가 되는데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서 어떤 작품을 감상한다면 그거는 전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전시를 통해서 음악 콘텐츠를 내보내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최근에 직접 연출하기도 한 어글리 갤러리이기도 한 거고 그런 전시적인 것들을 계속 우리가 건드리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 2023년에도 문화예술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키고 싶은 거지. 그럼 그랬을 때 전시에서 체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교육에 조금 더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은 거지. 네, 들으면서 어떤 메시지가 어쨌든 동일할 건데 이거는 나는 전시에서의 세분화된 표현 방식을 말한 거고 근데 너는 어쨌든 지금 수단 자체가 전시로서 좀 하려고 하는 약간 나보다는 좀 굵직한 것들을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 전시 연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우리 단체가 가진 그리고 우리 강사와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메시지 그리고 그 어떤 교육적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그런 것들을 어떤 일회적인 공연보다는 어떤 전시로서 조금 더 몰입하게 하고 싶은 거고 그 전시로 이제 내가 요새 2022년에 작가라고 불릴 기회가 조금 많아졌는데 그런 거에서 나는 무조건 음원을 전시를 했단 말이야. 어떤 시각적인 것들보다는. 그랬을 때 몰입감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사를 직접 보면서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전시에서 어떤 이 전시만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다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음원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기획 의도와 가사를 봤을 때 확 몰입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우리가 이제 막 전시만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어글리밤이 진행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한 꼭지에 그 전시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지점에서 좀 말해준 게 맞는 것 같아. 전시를 어떤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상황에서 좀 레퍼런스 될 만한 것들이나 추천해 줄 만한 것들이 있는지. 나는 이제 지금 계속 쭉 들었을 때 사실 어글리밤의 어떤 현장감이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시가 온라인으로 보는 전시랑 직접 그 공간에 가서 내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 현장감 같은 걸 원하는 거잖아. 그지. 교육의 효과, 그 현장의 효과 그걸 위해서 지금 전시를 원하는 거고 했을 때 나는 사실 다른 레퍼런스를 찾는 것도 좋지만 어글리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공간도 사실 너희의 현장감이 충분히 되는 거고 그리고 전시를 할 때 사실 공간 선택이 진짜 중요하긴 한 거라
같은 게 공간도 혹시 생각해둔 방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면은 여기보다는 YO를 선택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YO를 아예 연출을 해놓고 시작을 해버리는 게 근데 YO도 뭐 공연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매번 그 교육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뭔가 빠르게 설치하고 빠르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 새로 그러니까 그 공간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관객의 입장이라면 굳이 전시처럼 꾸미지 않아도 그 공간 자체가 그냥 나는 전시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전시적으로 보이게 할 건지에 포인트를 두고 작업물을 좀 배치해도 자연스럽게 몰입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냥 그게 사실은 본 목적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막 그런 전시를 직접 연출도 해보고 이야기를 관련해가지고 많이 하면서 좀 특강 같은 거 있잖아. 특강 같은 거 할 때도 나는 그냥 막 설명만 하기 조금 지루했는데 나 스스로도 근데 그런 게 어떤 전시적인 요소와 공연적인 요소가 맞물려가지고 강의나 어떤 교육을 해도 충분히 재밌겠다. 근데 물론 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그런 좀 더 확장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2022년은 우리가 막 어떤 걸 새로 기획하고 실행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육을 바탕으로 조금 더 고민해보고 방향성을 좀 설정하고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 동안 막 제안받았던 어떤 교육들이 있잖아. 그냥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근데 그런 게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우리가 기획했던 교육이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 그냥 예를 들어서 코딩이랑 교육, 힙합을 한번 엮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굳이 코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효한 어떤 피드백일 수도 있지만 힙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저항이라는 거를 과학의 어떤 저항, 그 오음 그것과 한번 연관 지어서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좀 그 학문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었는데 저도 그거를 듣고 아이디어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의미로 설명을 하신지도 알겠고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거죠. 우리가 그걸 왜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사실 납득이 충분히 안 되는 거죠.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내고 싶은 어떤 효과라던가 좀 그런 무드들이 헤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됐던 것도 맞고 맞아. 처음에 찾았던 거 있잖아. 오렌지 뭐 전류를 이용해가지고 네. 과일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거.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코딩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쵸. 그 예가파파야라는 단체는 실제로 그걸 하고 있었던 거야 이미.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유아 정도까지는 같이 해도 되겠다. 그럼 재밌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우리의 주 교육 대상인 중학생이 넘어가면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쵸. 너무 단발성으로 비춰질 확률이 크고 어떤 실제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이제 유아 단계에서 뭔가 과일을 눌렀을 때 소리가 난다는 그 흥미 자체만 먹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처음에 하게 된 이유는 내가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는 자라면서 점점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우리 다음에 우리 지역의 힙합 문화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연부터 해서 그게 교육까지 쭉 이어져 온 거고 그게 1년, 2년, 3년까지 했을 때 나름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기획 의도대로.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차치하고 뭔가 과학이랑 이렇게 연결을 짓는다면 그거는 진짜 우리가 뮤지션으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쵸. 진짜 약간 좀 좋은 교육자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우리는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자가 되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그 교육에 대해서 항상 탐구와 고민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저도 이게 무엇을 위한 교육이냐 했을 때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 그걸 우리가 음악을 내면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으니 교육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 맞아. 그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지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막 오렌지 누르고 하는 걸 바라진 않았잖아. 그쵸. 그런 초등학교 형들이 지역에 있었으면 오렌지 누르는 형들이 지역에 있었으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냥 음악을 하는 멋있는 형들이 지역에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뭐 더 잘 알았을 텐데 조금 더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는 많은 부분들이 고맙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되지만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방향성이 좋아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요새 문화예술교육 트렌드가 되게 착하다. 근데 이 착한 문화예술 교육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뭐 쓰레기를 줍고 사회에 건강한 가치를 내보내야 되고 아이들이 항상 하하호호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고민들을 끄집어내고 진짜 막 어떻게 보면 쌍욕도 할 수 있는 장르라는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특히 기획서를 쓸 때 선정되어야 하는 기획서 뭐 그게 아니라 어차피 올해 우리 교육을 안 했잖아 거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글리밤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의 교육을 딱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뭐 전시적인 효과 아니면 공간 연출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교육 브랜딩을 외적으로 조금 더 잘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올해 이제 민기는 교육을 한다면은 어떤 교육을 가장 하고 싶어? 지금까지와는 좀 달랐던 포인트들 중에. 올해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거든요. 전에도 프로듀싱 교육을 살짝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 좀 아쉬웠던 건 이제 앨범이 나와야 하고 그러면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조금 음악을 내기 위한 목적이 컸어요. 음악을 완성해야 하는. 근데 이번에 그런 비슷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뭐 소리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게 멜로디가 됐든 악기의 구성이 됐든 아니면 믹싱이 됐든 아니면 보컬의 톤이 됐든 어떤 소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어떤 감정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곡을 만들 때도 중요한 요소로 보일 수 있지만 음악을 들을 때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언어를 알고 있다면 좀 그 화자의 의도라던가 작가의 의도가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이 슬픈 소리를 내고 있구나. 아니면은 뭐 가사는 밝은데 슬픈 소리를 내고 있구나. 왜 눈은 웃고 있고 왜 울고 있는 약간 그런 표정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음악 언어들을 좀 시연해보고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교육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 문화예술 교육의 본질을 정확히 좀 꿰뚫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 말 중에 내가 제일 문화예술 교육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은 문화예술 교육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안경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음악이라는 언어로 우리는 소통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 교육을 받는 친구들한테도 그 음악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공유해준다면은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 음악을 이용한 문화예술 교육 중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되게 막 내면의 어떤 것들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추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었다면 감정도 내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음악이라는 매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사소통하는 것은 확실히 덜 추상적이고 친구들이 받아들이기에도 훨씬 용이할 것 같다. 이제 이 말에 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말했던 그 공간 연출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교육을 브랜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도 같이 이 프로그램의 의도와 기획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어야 될 것 같아. 우리만의 생각이 우리만의 머릿속에서 멈춰 있다면 그거는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음악으로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고 힙합적인 요소들을 녹여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내가 이 교육이라는 것을 대하면서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어떤 예술가가 기획력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고 나는 하잖아. 지역에서는 그만큼 인프라도 부족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음악을 내가 브랜딩해서 내가 알려야 되는, 내가 직접 영업을 뛰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1인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1인 회사가 가장 기획력을 지역에 기여하면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활동이 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문화예술 교육이 조금 더 자율성 있게
우리가 사고를 쳐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범위까지 풀면 좋겠다. 어쨌든 이 네거티브 문해예술 교육이라는 영상을 2회까지 제작을 했는데 올해 하기를 되게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영상 자체로는 되게 짧지만 우리가 이 영상 하나를 위해서 진짜 막 길게는 몇 달 동안 어떤 주제로 할지 고민하고 오늘도 나오는 건 뭐 10분, 15분일지 몰라도 지금 막 2시간째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2022년에 우리가 교육 실행을 잠깐 멈추고 고민하고 우리가 연구랩도 진행한 만큼 이 문화예술 교육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걸 할지 굉장히 좀 정리가 많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